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6월 15일 느바 소식입니다. 루카 돈치치가 이번 오프시즌 팀과 5년 약 2억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에 서명할 거라는 루머가 있고, 사실 루머라기엔 기정사실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하지만 디 애슬레틱의 팀 카토와 샘 아믹에 따르면 2년 연속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댈러스가 돈치치를 중심으로 강력한 전력을 구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치치가 구단 주요 인물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에 자칫하다간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들의 정보에 따르면 마크 큐반 구단주 외에 구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임원인 하랄라보스 불가리스가 이 돈치치와 관계가 좋지 않고, 불가리스의 일하는 방식이 구단 직원들을 짜증나게 했었다고 하네요. 잠시 이 불가리스라는 인물에 관해 얘기를 해보자면, 그는 1975년생으로 그리스계 캐나다 출신의 전직 도박사이자 주로 스포츠 베팅으로 명성을 떨쳤고, 25살이 되었을 무렵에 정기적으로 NBA 경기에 100만 달러를 베팅했었다고 합니다. 불가리스는 경기 관리 경향을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났기에 과거 워싱턴 위저즈를 이끌고 모션 오펜스에 일가견이 있던 에디 조던 감독, 유타 재즈의 영웅이나 다름없는 제리 슬로원 감독, 2000년대 뉴저지 네츠를 파이널로 이끌었던 바이러스 캇 감독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돈을 벌기도 했고, 결국 현지 시각 기준 2018년 10월 4일 댈러스 매버릭스의 양적 연구와 개발 책임자로 구단의 운영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가리스는 지난 2시즌 동안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개입되어 리칼라엘 감독의 라인업 조정에도 관여하는 막대한 권한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큐반 구단주는 불가리스를 통해 농구에 관한 조언을 들어왔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의 업무 능력을 좋아하며 구단 운영에 개입하는 불가리스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일명 그림자 단장이라고도 불리지만, 큐바는 문자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답했고, 본인은 돈치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며 분명 불가리스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만 팀의 그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보다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자면 비록 계약이 1년 남은 불가리스가 이 팀과의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하지만 계속 큰 영향력을 쥐고 있다면 반대파인 돈치치가 구단을 떠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다룬 거네요. 아직 진실이 뭔지 모르기에 판단할 수 없지만 사실일 수도 있고, 돈치치 영입을 노리는 타 구단에서 만든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 FA가 되는 돈치치이기에 댈러스 구단과의 계약은 당연해 보이지만, 팀 내 슈퍼스타는 물론 직원들까지 힘들게 하는 인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큐반 구단주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의 4차전에서 승리하며 시리즈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리즈 전적은 2대2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5차전은 17일 필라델피아 홈에서 열립니다. 얕은 한조에 시달린 애틀랜타의 메인볼 핸들러 트레이 영이 애틀랜타 구단 역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25득점, 15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직전까지 15득점, 15어시스트 이상 기록을 2회 보유한 애틀랜타 출신의 닥 리버스 감독에게 비수를 꽂은 경기였죠. 영은 개인 능력 기반 득점에도 뛰어나지만 동료를 살리는 경기 조율에 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스티브 내시형 포인트 가드가 되길 원하는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어깨 부상이 의심되는 얕은 한조가 있었지만, 경기를 풀어가는 법을 아는 영은 본인 어시스트로 무려 41점을 생산하며 제 몫을 해줬습니다.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긴장은커녕 너무나도 훌륭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이 선수가 남은 시리즈에서 보여줄 경기력은 물론 앞으로 어떤 선수로 성장할지도 너무 기대됩니다. 필라델피아는 18점의 리드를 날리며 패했습니다. 조엘 엠비드가 후반대로 시도한 12개의 야투를 모두 놓쳤고, 최종 야투율 20%를 기록, 얕은 한조에 시달렸는데요. 엠비드가 데뷔 후 야투율 20% 이하를 기록한 건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통틀어 5번째이며, 해당 경기에서 팀은 오늘 경기 포함 1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벤 시몬스가 플레이오프 평균보다 살짝 못한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 접전 승부가 펼쳐졌던 경기 막판에 벤치를 지키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5차전의 관건은 무릎이 온전치 않다고 밝혔던 엠비드의 컨디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 스포츠에 따르면 올랜도 매직이 LA 레이커스의 코치 제이슨 키드를 만날 거라고 합니다. 미팅은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며, 최근 스티브 클리포드와 결별한 올랜도는 차기 사령탑 후보로 키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 호크스의 임시감독직을 맡고 있는 네이트 맥밀란이 보스턴 셀틱스의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블리처 리포트에 따르면 맥밀런은 보스턴 구단 역대 18번째 감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감독직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게 큰 이유지만, 애틀랜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맥밀런은 아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안을 드릴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미 주축 선수들을 보유한 팀인 만큼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한 영입을 이어갈 보스턴이라 그에 따르는 부담감까지 이겨낼 최종 감독이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제임스 하든과 카이리 어빙이 밀워키 벅스와의 2라운드 5차전에서 나란히 결장한다고 합니다. 하든은 햄스트링, 어빙은 오른쪽 발목 염좌로 인한 결장인데요. 현재 어빙의 복귀 시점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된 하든과 어빙의 결장으로 인해 브루클린 네츠의 남은 마지막 빅3의 일원 케빈 듀란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시리즈는 2대2로 동점인 가운데 두 선수의 이탈은 치명적이고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던 듀란트가 과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죠. 듀란트는 뉴욕 데일리 뉴스의 크리스천 윈필드를 통해 매일 하는 것처럼 코트에서 모든 걸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5차전에 나서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5차전은 내일 브루클린 홈인 바클레이즈 센터에서 열립니다. LA 레이커스의 카일 쿠즈마가 다음 시즌 개선할 부분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쿠즈마는 실버 스크린 앤 롤을 통해 드래프트 되었을 당시 득점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가 합류했을 때에는 또 다른 역할, 수비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했었고 올해는 롤플레이어 역할을 맡았으며 항상 팀에 관여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쿠즈마는 본인이 어떤 선수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 볼핸들링을 개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쿠즈마는 이 부분이 본인을 제한하고 있다고 느끼며 수비적인 측면과 슈팅,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발전했는데 여기에 볼핸들링을 개선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질 거라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쿠즈마는 이번 시즌 벤치에서 36경기를 출전했으며 지난 12월 팀과 3년 4천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피닉스 선즈가 덴버 너게츠를 상대로 시리즈를 수입하며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죠. 특히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닉 영은 트위터를 통해 과거 하킴 올라주원과 데이비드 로빈슨 이후 진짜 MVP가 MVP를 이긴 걸 본 적이 없다며 크리스 폴이 진짜 MVP라고 언급했습니다. 1995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당시 시즌 MVP를 차지한 데이비드 로빈슨을 보유한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시즌 62승 20패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1위와 함께 디펜딩 챔피언 휴스턴 로켓츠를 상대했고 해당 시리즈에서 올라주어는 로빈슨을 압도하며 정규리그 MVP를 무너뜨리고 파이널에 진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영은 폴도 요키치를 상대로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걸 언급한 건데요. 올라주언이 우승과 파이널 MVP까지 차지한 것처럼 폴도 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NBA가 2020-21 시즌 디펜시브 팀을 발표했습니다. 생애 3번째 올해의 수비수를 수상한 루디 고베어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벤 시몬스가 만장일치의 득표를 얻은 가운데 퍼스트 팀에는 그야말로 수비 끝판왕들이 배치가 되었네요. 올해의 수비수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세컨드 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마티스 타이블로 생애 첫 디펜시브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평균 출전 시간이 20분으로 의외긴 하지만 뛰어난 수비력을 갖췄으면 틀림없는 선수죠. 필라델피아는 뛰어난 수비팀인 만큼 총 3명의 선수를 배출하는 위험을 선보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